이대로 마셔도 괜찮은 걸까?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지표 검사와 함께 뇌신경계와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유독 심한 두통으로 힘들어했던 노은선 씨는 두통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뇌혈류 초음파 검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이 뇌혈류 속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노은선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혈류 속도가 심하면 이제 100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정말 빠른 데는 한 116까지 이제 혈류 속도가 증가했었거든요. 실제로 이렇다는 의미는 이제 두통이 생기면서 뇌혈관이 확장되고 뇌혈류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혈관의 이제 혈류 속도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두통이 유발이 된다면 카페인은 좀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 기능을 알 수 있는 심박 변이도 검사에서도 노은선 씨를 포함한 3명의 사례자가 정상 범위에 한참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율신경계란 호흡과 소화, 생식활동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들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하는 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 기능이 저하되면 건강에 다양한 이상 증상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각성이 심하게 돼서 과각성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만성적인 피로 상태에 놓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각성이 되면 잠을 못 자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거고요. 또 반대로 너무 이완이 되면 각성이 되질 않는 거죠.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네. 불면증 심각도 지수 검사에서는 이현민 씨와 베이노 씨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불면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면증으로 하루 서너 시간 정도 겨우 잠을 청하는 베이노 씨. 커피를 마심으로써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우리가 자면서 우리 면역계도 회복이 되고 우리 몸의 염증도 가라앉고 이렇게 되는데 휴식을 취해서 회복돼야 되는 어떤 몸에 필요한 시간들이 이용되지 못했고 근데 뇌 기능에 저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자율신경계 기능을 보는 건데 생각보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중증도라고 해서 되게 놀랬고 그러니까 커피만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어떤 특히 이제 스트레스랑 밀접한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나온 베이노 씨. 자주 마셨던 커피 믹스가 문제였던 걸까요? 그 믹스 설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은 커피 안에 들어있는 물질 때문에 그래요. 커피 안에는 기름 성분 중에 하나인 카페스톨이라는 기름이 있거든요. 카페스톨은 원두가 뜨거운 물과 만날 때 녹아나오는 커피의 지방 성분입니다. 간세포에서는 담즙산이라는 걸 만들죠. 담즙산을 만드는데 원료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콜레스테롤이에요. 커피에 들어있는 이 카페스톨이 이 만드는 과정을 억제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료가 되는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남아도니까 이게 혈중으로 나오게 되면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가 있죠. 실제로 커피 섭취가 이상 지질 혈중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 분석한 결과 커피가 총 콜레스테롤은 물론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 속에 있는 2가지 지방 성분 카페스톨과 카와웰. 카와웰은 간암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카페스톨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섭취가 걱정되는 사람은 어떤 커피를 마시는 게 좋을까? 5가지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의 함량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스톨은 커피 생두의 로스팅 정도와 추출 방식에 따라 그 함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커피 종류별로 카페스톨의 함량을 비교해 본 결과
종이 필터로 추출한 드립 커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립커피를 할 때 종이 필터를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종이 부분에 카페스톨과 같은 성분들이 이제 흡착이 되면서 많이 걸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그 혈중 농도가 이제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에스프레소류보다는 드립커피를 이제 종이 필터를 이용해서 내려 마시는 것이 제일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커피 하면요. 사실은 저는 이 믹스 커피 있잖아요. 믹스 커피나 뭐 커피 크리머, 크림 들어간 커피들 여기에만 좀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메리카노에도 지방이 들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잘 알려진 게 이른바 이상지질혈증, 콜레스테롤 높은 병은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이런 생활습관 요인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20, 30대 젊은 여성인데도 이런 요인이 하나도 없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예를 들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130mg/dL, 130 미만인데 200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물어보면 커피를 하루에 3잔에서 5잔씩 드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 생로병사의 비밀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라도 내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커피를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커피를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오,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과다 섭취하던 커피를 끊으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커피 대신 차를 마시고 자율신경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하루 30분 운동하기. 그리고 카페인 함유 식품의 섭취도 제한해보기로 했습니다. 커피 향만 나는 보리로 쪄서 만든 거래. 커피 대신 대체 음료를 마시기 시작한 참가자들. 고소하기도 하고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지 않으니 자연스레 수분 섭취량도 늘어났습니다. 산책하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카페인 금단 증상은 보통 일주일 내로 사라지는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 금단 현상에 좋다고 해서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없는 일상을 공유하며 3주 동안의 커피 끊기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친 참가자들.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불면증으로 힘들어했던 베이노 씨.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3주 전에 비해서 진짜 네. 뭐 피로감도 확실히 좀 줄었고 오히려요. 네, 네. 줄었고 네. 그때에 비해서 약간 머리 아픈 것도 많이 줄긴 한 것 같고요. 피부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건조하고 거칠었던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계 기능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요. 단기간에 회복되는 건 아니고요. 커피 이용해서 에너지 높이려고 하시기보다는 신체적인 활력은 결국 정신적인 에너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높이시는 운동을 통해서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불면 점수가 중등도에서 고도로 넘어가는 수준의 불면이셨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시게 된 것 같아요. 베이노 씨뿐만 아니라 불면증 경계 수준에 있었던 노은선 씨,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던 이현민 씨도 불면증 심각도 지수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부족한 잠을 커피로 채웠었는데 커피를 안 먹고 잠을 조금 더 자는 대신에 체력이 생겨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커피를 줄이도록 해봐야죠. 그리고 카페인 금단 두통으로 힘들어했던 은선 씨, 두통은 좀 나아졌을까요? 지난번에는 우리 뇌연료 속도 얘기 드릴 때 혈관 속도가 빠른 데는 100 넘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오늘 검사한 거 보니까 그 증가했던 부위의 혈류 속도가 많이 감소했어요. 근데 진짜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네. 다행이네요. 2년간 은선 씨를 괴롭혔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 정도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못했어요. 이제는 아픔도 없고 정말 그냥